꽉찬 친구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앞에 있는 PD님 바로 서민이죠. 자, 서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서민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굉장히 아름답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갑자기 좀 생뚱맞은데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제 서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 이 조선 후기가 되면은 서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 자,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양반 문화 중심이었어. 그러나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부터는 어떤 서민들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야.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그런지 말이야. 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민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제 첫 번째 배경을 본다면, 자, 그때 당시에 이 서민들의 지위 자체가 이제 향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일부 서민들 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서민이 아니라 양반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그 능력 있는 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얘네가 사회적으로 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보나 그들의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 자체가 어깨가 으쓱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서당 교육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일자무식이야. 그러니까 대가리에 든 게 없어. 대가리에 똥만 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에서 똥만 튀어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대가리에 어느 순간에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 이 사람들이 뭔가를 다 알아채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서민 문화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바로 의식이죠. 자, 이런 것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민 문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떤 서민 문화가 있는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민 문화라고 얘기한다면 자, 한글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해. 자, 이 한글 소설은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일단 서민들이 한문을 잘할까 못할까? 네, 겁나 못하죠. 그죠? 자, 그런데 한글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한글은 잘했겠지. 왜냐면 한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한글 소설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누구를 까냐면 양반들을 엄청 까. 그러니까 양반이란 놈들이 겁나 위선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를 보면 부조리로 가득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조리라는 것이 바로 뭐야? 썩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회 봅시다. 자,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네, 아주 그냥 썩은 내가 풀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썩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양반 놈들이 얼마나 썩었겠어. 그러니까 이 썩은 놈 비판하는 거죠. 이런 썩은 놈, 구린 날, 네, 그렇죠. 엄청나게 비판했던 거. 그래서 양반들의 위선, 부조리를 비판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유명한 소설들이 있을 거야. 자, 그 소설들이 모두 다 시험제 너무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 자, 첫 번째 소설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빨간 길에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자, 정답은 홍길동전.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홍길동전이 나오는데, 자, 일단 이 홍길동전을 갖다가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이 서얼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서얼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이제 쓰레기 같은 관리들이 있었어. 걔들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동물이라 그래. 자, 무슨 동물? 네, 탕관오리라고 하죠. 네, 겁나 짜증납니다, 수업이. 자, 여러분들 탕관오리들이 있었는데 이 탕관오리들을 응징한단 말이야. 그치? 탕관오리들의 재산이 있는데 그거를 홍길동 과 그 도둑놈들이 그걸 다 뽀려가지고 이제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잖아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홍길동전은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서울에 대한 차별을 비판했으며 탕관오리를 응징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홍길동전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 소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춘향전입니다. 그런데 이 춘향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춘향이가 누구랑 사랑해? 방자랑 사랑해? 네, 그건 아니죠. 네, 물론 방자전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네, 선생님 보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그런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영화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네, 볼 수 없어요. 네, 선생님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자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춘향이하고 방자하고 서로 사랑해.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춘향이는 이몽룡이랑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춘향이는 뺑덕어멈의 딸이에요. 뺑덕어멈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좀 천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신분이 안 맞는 거지, 이몽룡이랑. 왜냐면 이몽룡은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분을 갖고
갖다가 극복했던 신분차별을 극복하는 그런 소설이 바로 뭐냐면 춘향전이다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왔던 우리가 발달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사설시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자, 사설시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조는 시조인데 사설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그 전에 시조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시조는요, 양반들이 주로 읊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시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세 글자 쭉쭉쭉 맞춰야 되고, 무조건 세 줄 안에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끝에 글자를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형식이 있단 말이야. 그치? 너희들 이제 뭐 국어 시간이나 한문 시간에 배웠을 건데, 어떨까요? 네, 겁나 짜증나죠. 겁나 병맛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사설시조는 뭐냐면 사설,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쫘르르 쓰는 거야. 사설시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그런 노래 가사들, 네가 비가 오는 날에 내가 생각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비스트를 좋아하지만 비스트 노래를 잘 몰라. 겁나 짜증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나는 양요섭이 좋아. 왜? 양요섭의 키가 180이기 때문에. 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짓거리고 싶은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면 사설시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평민들이 만들었다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떤 형식에 구애받았다, 구애받지 않았다,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롭게 쓴 것이 바로 뭐냐면 사설시조다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자, 판소리하고 그 다음에 네, 탈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판소리하고 탈춤은 서민들이 쓴 거죠.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뭐 하려고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양반 사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탈춤이 많습니다. 이 탈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양반전 같은 그런 탈춤이 있는데 그 양반전 탈춤을 보면은 이 탈춤을 추는데 거기 말뚝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뚝이는 그냥 머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말뚝이가 막 춤을 추면서 내 양반한테 계속 뻑큐를 날립니다. 물론 그렇게 계속 뻑큐를 날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양반을 디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뭐냐면 양반 사회를 비판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그러니까 판소리나 탈춤은 양반 사회를 비판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약간 비과요. 그러니까 대놓고 아 쓰레기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잡혀가지. 그러지 않고 약간 좀 재밌게 저기 양반님이 오신다. 아이고 똥냄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과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해학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해학적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이 바로 판소리나 탈춤이다. 그런데 뭘로 이것은 표현하냐면 뭐 노래라든가 또는 춤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판소리 같은 경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창과 사설로 되어 있다라고 가끔가다 시험지에 나와. 그래서 창이라는 건 뭐냐면 노래야. 그치?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판소리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죠. 이리 온너라 앞을 보자. 네, 이런 거. 핏대가 박스죠. 막 그죠. 앞을 보자. 이런 건 바로 뭡니까? 노래죠. 다당 내 사랑이야. 네, 그렇죠. 이런 건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창이죠. 근데 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헛다. 그때 마침 춘향이가 왔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말로 푼 거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로 사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판소리는 창과 사설로 되어 있어. 그리고 탈춤은 뭘로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창이 있어. 이것도 노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딱 달라요. 얘는 사설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춤이 있어. 춤. 알았어? 그러니까 춤이 들어가면 탈춤이고 춤이 빠지면 그냥 판소리야. 그냥 그렇게 딱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표현이 될 수 있냐면 가장 잘 나오는 스타일은 이런 형식으로 시험제 나오는데 자, 한글 소설.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유행했고 사설 시조가 유행했고 그다음에 판소리나 탈춤이 유행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가 발달했구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때 당시에 아주 예술에 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자, 첫 번째 변화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한문학이 아주 많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조선 후기에는 한글로 된 한글 문학이 발달을 했어. 그런데 동시에 한자로 된 한문학도 발달을 했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발달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한문학 하면은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박지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박지원이 한자로 소설을 3개를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양반전을 썼어요. 양반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허생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좀 기억해 주시는데, 자, 호질이라는 글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양반전이나 자, 허생전이나 호질이나 어떤 책인지 내가 설명은 안 해줄게요. 왜냐면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4시간의 기적인데 내일 시험 칠 애들한테 이것까지 지금 설명해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이거는 다 공부가 돼 있어야 돼. 그것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양반전, 허생전, 호질에서 공통적으로 얘가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양반이란 것들이 별거 없단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비판한 거야. 이 호질이라는 건 뭐냐면 호랑이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귀족 같은 양반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양반이 마지막에 똥탕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되게 귀족 같고 되게 훌륭한 양반이야, 겉으로는. 그런데 밤만 되면 과부를 꼬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호랑이가 막 비웃는다는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양반전이나 허생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뻔한 거죠. 그러니까 양반에 대한 그런 위선을 비판한 책이다. 그렇죠? 박지원. 반드시 이 세 가지 양반전, 허생전, 호질 시험제 1타니까 기억을 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제 중인들이 시사라는 걸 조직했어요. 그래서 이 시사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시동호회다 라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술 분야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야. 이 미술 분야의 변화도 진짜 시험제 1타니까 다 기억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드디어 진경산수화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 자, 이 진경산수화 하면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정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시험제 잘 나오는 게 금강전도라는 그림이 시험제 잘 나와. 그 다음에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이 시험제 잘 나와. 자, 인왕제색도와 그 다음에 금강전도 모두 다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산천을 자 어떻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게 바로 진경산수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는데, 자, 이게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고 갈게. 자, 그 전까지 만약에 우리가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산수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하고 강을 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바로 뭐냐면 내가 산수라고 하니까 지금 앞에서 피디님이 1 더하기 1 이러고 있는데, 네, 병딱이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산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산과 강 이런 자연환경을 막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환경을 그릴 때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 중국을 그렸습니다. 진짜 되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긴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뿌옇게 그려요. 자, 왜 뿌옇게 그릴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해가지고 그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정선이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서부터는 진짜 우리나라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경치인 거야. 진짜 우리나라 경치다 해서 진경산수한 거야. 그래서 진경산수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산천은 사실적이다.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게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민화가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민화는 누가 그렸을까요? 이건 모릅니다. 이건 서민들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민화 하면은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뭐냐면 까치호랑이거든. 근데 이 까치호랑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그림 봤을 거예요. 교과서 보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도 찾아보시고요. 쌤이 응가노트에 시험에 나오는 그림들을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응가노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까치호랑이는 뭐냐면 그림을 보면 자, 호랑이, 큰 호랑이가 있고 그 다음에 까치가 있는데 이 그림의 내용은 호랑이하고 까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거지. 그치? 어떻게 호랑이와 그 다음에 먹이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기선 같이 얘기한다는 거야. 이게 민화의 특징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민화는 누가 지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작자가 미상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을 해요.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까치하고 호랑이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겠냐.
있는가.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의 어떤 소원을 여기에 반영을 해. 그래가지고 이 미나를 잘 보면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라든가 애를 많이 낳고 싶다든가 그런 소원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화를 그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생활 공간을 어떤 디자인하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미나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걸어놓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미나의 특징은요.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풍속화야. 자, 풍속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렸다는 거야. 즉 바로 인간을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풍속화가 하면은 여러분들 두 명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김홍도입니다. 그런데 이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씨름도예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렸죠. 근데 누구를 그리냐면 얘는 일반적인 서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 서민들. 그래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막 서민들이 벼 타작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는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신윤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윤복 같은 경우 주로 그리는 게 뭐냐면 약간 19금을 굉장히 잘 그려요. 얘는 약간 굉장히 야한 거. 일단 누굴 그리냐면 양반을 그려. 근데 이 양반 놈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자를 좋아해. 기생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쓸 수 없죠. 양반과 기생을 그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기생을 우리는 부녀자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녀자들이 조금 야하게 돕니다. 야하게 돌아서 뭐 이렇게 옷을 좀 벗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양반이 이렇게 끼고 이렇게 뽀뽀도 좀 하려고 하고 그런 그림들을 그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뭐 이상하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19금 뭐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풍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풍류. 그래서 양반과 부녀자의 어떤 풍류를 그렸다. 그러면 이제 신윤복이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술 부분에 요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 요거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정이야. 그런데 김정이의 호가 바로 누구냐면 추사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글씨를 갖다가 우리는 추사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큰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큰 건축물이 법주사라는 절에 있었던 팔상전이 아주 큰 건축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수원에 화성이 지어졌어요. 수원의 화성. 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백자가 그때 당시에 또 유행을 하는데 이 백자가 민간인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백자라고 한다면 이거를 갖다가 누가 양반들만 사용했지. 그런데 이게 민간까지 퍼지고 그다음에 조선 후기가 되면은 약간 이 백자에다가 청색으로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화백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청화백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서민들은 이런 거를 사용하기 힘들지. 그래서 서민들은 뭐를 사용했냐면 옹기를 사용해. 알았지? 옹기.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냐면 옹기를 사용했다. 네,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서민문화 완벽하게 정리하고 갔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선생님과 함께 계속 조금 있다가요. 우리는 잠을 자지를 않을 겁니다. 선생님도 계속 잠을 자지를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밤을 지새웠다가 미용실에 가서 뭐 앞머리를 좀 잘라야 되겠어요. 선생님 고데기로 계속 말아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많은 수준이었는데 지금 앞머리가 눈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조금 느낄 수 있는 친구들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고데기로 거의 이거를 접은 상태라고 이렇게 반을 접었어요. 지금 머리를.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앞머리를 조금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머리를 길러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쪽을 지어봤는데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너희들에게 절대 쪽을 지어봤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웃었어. 됐어요. 김태희가 쪽을 지면 이쁠까요? 김태희 피디님, 김태희가 쪽을 지면 이쁠까요? 아니요. 아, 이뻐요? 네. 그러면 쪽을 졌을 때 이쁜 연예인 누가 이쁠 것 같아요? 수지. 수지. 네, 수지. 수지는 쪽을 졌을 때 이쁠까요? 네, 수지는 쪽을 졌을 때 이쁠까요? 네, 포토샵으로 작업해서 여러분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시험 기간인데요. 네, 그러면 네, 나중에 헤어스타일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우리 친구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고 해도 웃음을 잃지 마. 자, 그럼 우리가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I love you!